내가 갈 수 있는 종목을 아주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특급 배송 진행의 정민경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산타가 오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산타처럼 와봤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약보합권 그리고 강보합권, 전체적으로 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아무래도 내일 전체적으로 휴장을 앞두면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 단 3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시장에 잘 대응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남은 3거래일 동안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오늘도 상한가 특급 배송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는요. 주식 PT쌤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고드라인 기법을 통해서 다양한 매매 전략 알려주고 계신데요. 오늘 방송에서도 다양한 전략들 알려주실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어떤 종목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는지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4가지 종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전체적으로 상승해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코오롱 티슈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10월 달에 공략을 해주신 종목인데요. 60% 고가 기준으로 무려 60%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현재 1차 목표가를 달성해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1월 달에 공략해주신 종목도 살펴볼 텐데요. 자율주행 관련 종목입니다. SS랩도 역시나 고가 기준으로 60%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목표가 달성해준 흐름 속에서 또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해줬고요. 다음으로는 12월 달에 공략해주신 종목, 의료 AI 쪽 관련 종목이고요. 의료 쪽에서도 또 AI를 필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망이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루닉 같은 경우에는 고가 기준으로 40% 넘게 상승을 해줬고요. 1차 목표가 달성을 하고 2차 목표가를 향해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최근에 종목을 또 공략을 해주신 종목인데요.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고요. 지난주에 거래 또 공략을 해주셨는데 공략해주신 이후에 무려 고가 기준 15%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사실 지난주 이후에 우리 시장 오늘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좀 밀리는 영향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또 15%가량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현재 목표가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공략해주신 종목들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공략조는 방송 끝에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2가지 방법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화면 옆으로 QR코드가 크게 띄워져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스캔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스캔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공부방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QR코드가 조금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정진학 이렇게 이름 3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방송 시청하시면서 바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상한가 특급 배송 지금 바로 함께하시죠. 네, 상한가 특급 배송 정진학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 PT쌤 정진학입니다. 네, 전문가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이제 올해 시장 3거래일밖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내년 시장에 잘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남은 거래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남은 거래일에도 잘 대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남은 시장 어떻게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연말이라 우리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좀 이런 모습이 종종 또 나오기도 하니까요. 다만 올해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죠. 그래서 그에 맞게 연말에도 조금 더 상대적으로 이제 힘이 붙인 모습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내년에는 그래도 증시가 좀 바닥을 다지고 턴해주는 모습이 일어나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상반기쯤에 기대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좀 무리하지 마시고 일단은 현금 확보 전략 위주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환율 동향도 1,450원을 이번 주에 주봉상 주봉의 종가상 1,450원을 넘어서 마감을 하는지 여부도 잘 지켜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도주의 단기 매매 위주 전략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 종목이나 매매하지 않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런 강력한 황소 같은 강한 종목만을 이제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제가 주도주 단기 매매 위주의 전략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방송에서는 조금 멀리 봤을 때도 높이 멀리 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공략을 도와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어떤 종목들을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는지 한 종목씩 보시게 되면요. 우선 SOS랩 최근에 우상향으로 이제 혼자 독주를 잘 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11월 말쯤에 이제 머스크 트레이드 관점으로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1차 목표가 달성해주면서 지금 이제 67% 정도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닉 같은 경우도 이제 의료 AI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와 기술 어떤 협약에 대한 부분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12월 초에 공략 도와드려서 지금 이제 40% 정도 잘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이제 악재성이 아닌 어떤 좋지 못한 뉴스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제가 뒤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달성을 해주었고 73,6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향해서 이제 잘 나아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공략 도와드렸었던 이제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공략 도와드리고 다행히 변곡점 찍어주고 상승세를 잘 보여주어가지고요. 며칠 만에 15% 정도 잘 상승을 이제 해준 모습 마찬가지 관찰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도 제가 10월 말쯤에 중순쯤에 공략 도와드렸었고요. 1차 목표가 달성해주면서 이제 SOS랩과 비슷하게 60%가량 잘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목표가 달성해준 종목들도 있고 진행 중인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 향해서 이 세 종목은 잘 나아가고 있다 정도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씩 이제 왜 공략을 할 수 있었는지와 디테일한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12월 3일에 이런 식으로 루닛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루닛 같은 경우에 제가 이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그때는 여기까지만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바닥을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쌍바닥을 찍어주고 여기서 턴해주면 가장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 잘 상승을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쌍바닥 찍어주고 턴해주는 모습이 잘 연출이 되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루닛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주도주의 역할을 꽤나 많이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의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도 많이 들어와 주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주도주의 어떤 눌림목 타점을 공략을 하고요. 주도주 종가 베팅을 위주로 공략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따도 이제 하긴 하는데 최근 장에서는 많이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눌림과 종가 베팅 위주로 이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눌림과 종가 베팅을 좀 활용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종가 베팅 해가지고 이제 이날 플러스 3, 4% 정도 이제 매도를 했었고요. 여기서도 종가 베팅 그리고 여기서 다음날 매도 그리고 여기서도 종가 베팅 해가지고 이날은 이제 많이는 수익을 보지 못했고요. 약수익에 이제 전량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가 베팅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을 이제 빠르게 좀 회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기 매매적인 성격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종가 베팅하고 요 다음 날에는 이제 주도주 눌림목 형태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현재 이제 하단에 QR 찍고 오시게 되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서 약 4에서 5% 정도 단기적으로 몇 분 만에 이제 수익을 또 내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도주를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인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가 베팅을 이제 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스윙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언제 물리거나 시장 상황이 악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매수에 대한 그 나머지 시나리오도 짜놓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스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중을 15에서 10% 정도 잡고 대응을 하죠. 근데 종가 베팅이나 뭐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을 최소 뭐 20% 정도는 넣어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다음날 어차피 수익이든 손실이든 매도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중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익률적으로 퍼센트가 작아도 어쨌든 들어가는 수익금적인 측면으로는 전혀 꿀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플러스 10%가 이런 뭐 비중 20에서 30%짜리 이제 넣는 종목에서는 플러스 3% 정도만 이제 가져가게 돼도 수익금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비등비등한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다라는 게 단기 매매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물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빠른 손절이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물리기 싫으신 분들은 이제 하단에 QR 찍고 오시게 되면은 저와 함께 단기 매매 전략 위주로 잘 이 시장 잘 헤쳐나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닛은 지금 여기에서 이날 그 임원의 어떤 매도세 그 주식의 이제 매도 처분 뉴스 때문에 좀 악재성 뉴스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임원이 이제 50억 정도를 매도를 하려면 주가 한 달 전에 미리 이제 공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49점 이제 몇 억 정도로 매도 금액을 맞췄죠, 일부러. 그래서 이거 너무 의도적으로 공시를 피해 가려고 너무 조작한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뉴스 때문에 투심이 많이 악화되면서 투매성 물량이 나온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다만 루닛 같은 경우는요.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원이 뭐 팔 수도 있죠. 본인 주식을 팔 수도 있는데 당연히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은 뭐 대중의 투심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 종목의 이제 본질을 좀 보시게 되면요. 어쨌든 최근에 의료 AI란 그 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폐암 진단 관련한 AI 쪽 그 계약 체결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제 문제가 없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펀더멘털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이제 위배되거나 뭔가 평가절하된 부분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좋은 종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빠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이 주식이 끝났다 이런 느낌보다는 종목이 좀 많이 싸졌다. 저는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루닛은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만 원 초반이나 혹은 6만 원 밑으로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주식을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1등급 소고기를 원래는 마트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에 팔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녁에 전혀 신선도가 상하지 않은 상태로 한 8,000원에 팔고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좋은 물건을 싸게 파니까 우리도 사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떤 그 펀더멘털적인 이슈가 손해되진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투매성 물량 이후에 밑으로 좀 가격이 싸진다면 우리가 매집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저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눌림목에 대한 형태로 우리가 이 종목을 접근을 하는 게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확인 매매적으로 접근을 하시려면 이제 제가 이 하단에 그어드린 이 하단 추세선 여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올라타게 된다면은 이때는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을 봐도 된다는 어떤 추가적인 근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6만 원 깨지게 되면은 모아 가볼 만한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은요, 제가 여기서부터 이미 그어놨던 거고요. 여기 이탈하기 전까지는 조금 더 홀딩 해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은 여기를 이제 밑으로 하방 이탈했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제가 일단은 매도의 포지션을 이제 잡으셔야 된다. 그리고 주가가 나중에 바닥을 다지거나 여기를 올라탔을 때 그때 다시 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루닛에 대한 추가 코멘트는 하단에 이제 QR 찍고 오셔서 공부방에서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와가지고 주가가 차후에 다시 올라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도주의 어떤 형태를 띠게 되거나 제가 원하는 어떤 위치에서 양봉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저는 다시 뭐 종가 베팅이나 눌림목을 활용을 해서 공략을 하겠죠. 그래서 루닛도 아직은 좀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종가 베팅을 이제 어떤 구간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느냐? 루닛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제가 여기서 종가 베팅으로 매매를 이제 도와드렸던 부분인데요. 11월 18일 날 이날 이제 종가 베팅으로
공략을 도와드렸고요. 어떤 관점이었냐면 일단 그 일봉의 위치가 좋았고요. 그리고 3분봉상 이게 지금 3분봉입니다. 3분봉. 그래서 3분봉상 분봉상의 위치도 괜찮았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노란 색깔 선을 이제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15시, 보통 종가 베팅을 이제 3시부터 하게 되는데요. 3시쯤에 이런 식으로 주가와 노란색 선의 이 이격도가 크지 않은 형태를 이제 띄게 되는 종목은 이제 유심히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란 색깔 선 위로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란색과 멀지 않은 위치에 주가를 올려놨을 때 그때가 우리가 종가 베팅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관점으로 이제 여기서 제가 물량을 이제 모아가서 이런 데서 다 차익 실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작아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7에서 8% 정도 나오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 매매에 있어서 이제 적정 수익률 3에서 4%는 이제 이런 데서 분할로 매도를 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이 정도 수익률은 이제 가져가실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란 색깔 선에 대한 무료 설치 방법은 하단의 QR을 통해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공략이 가능했었는데요. 종가 베팅 외에도 우리가 장중 매매로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3분봉 이제 활용을 해서 11월 25일 날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란 색깔 선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노란색 선을 이런 식으로 완전하게 올려놨을 때, 돌파를 했을 때 우리가 매수의 근거로 잡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대략 10% 정도 이상의 어떤 파동이 나와줬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접근하시게 되면은 이제 3에서 4%는 충분히 이제 챙겨가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노란 색깔 선 위로 올려놓는 이런 흐름이 이제 왜 유의미한 그런 구간이냐면 앞에서 보셨을 때 계속 노란 색깔 선을 이제 저항 맞고 빠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는 아예 닿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파 못하던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저항대를 돌파한 유의미한 어떤 구간이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이제 매수의 근거로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 매매 수익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루닉 같은 경우는 주봉상 제가 생각하는 어떤 중요한 지지와 저항 구간대를 이런 식으로 지금 종가상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악재성 뉴스 때문에 약간은 주가가 눌리고 있지만 1차 상승 파동으로 끝날 것 같진 않다라는 게 저의 어떤 큰 그림에 있어서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눌리더라도 다시 한번 돌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N자의 어떤 파동을 뿜어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격대가 6만 이제 300원 이하 눌림목 이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혹은 이제 6만 원을 깨고 나서 이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저는 이제 이런 구간에서부터 좀 모아갈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구간이 이제 6만 300원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박스권을 작게 그리다가 위로 상방으로 틀어줄 확률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데서 이제 저가 매수 하셨던 분들은 약간 슈팅이 나왔을 때 여기서 차익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눌림목은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으로 이제 SOS랩 굉장히 잘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기관들도 많이 매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지금 계속해서 5일선 타고 잘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일 신고가라고 하기보다는 고점을 잘 갱신을 해 나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매매 전략으로 어디서 공략을 해볼 수 있었느냐? 마찬가지로 이제 노란 색깔 선을 위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이런 데서 이제 돌파를 못하죠. 노란 색깔 선을 돌파 못하다가 여기서 완벽하게 이렇게 올려놓는 흐름이 이제 포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분할로 매도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은 약 3에서 4% 정도 잡으시면 되겠고요. 손절은 여기 전저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익비적인 어떤 구간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은 괜찮은 트레이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SOS랩은 2차 목표가 일단 14,800원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와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세 번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확장 후에 눌릴지 여기 2차 목표가를 터치하는 이런 세 번째 파동의 확장 이후에 눌려줄지 아니면은 이제 주가가 이제 파동을 두 파동 정도 더 그려줄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아직까지 모멘텀이 좀 좋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일단은 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이제 코오롱 티슈진인데요. 연골재생 관련한 그 의료 분야에서 제가 괜찮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기술력을 좀 잘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공략을 도와드려가지고 여기까지 잘 상승을 해준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티슈진은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1차 파동이 나온 이후에 살짝 눌려주고 있는데 저는 여기가 이제 2만 원대인데요. 2만 원. 2만 원에서 이제 2만 원 초반까지는 괜찮은 봐볼 만한 종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루닉과 비슷한 눌림목에 대한 관점인데요. 우리가 1파 이후에 이렇게 눌렸을 때 이 정도 금액대에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매수를 이제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여기서 떨어질 때 이제 저와 함께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은 이런 데서 이제 물량을 잘 모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수익 실현을 잘 하셨고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이제 시가총액 2조 이하에서는 저는 조금 더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본격적인 이 종목에 대한 이슈는 이제 내년에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눌리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눌림목 전략이 좀 유효해 보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차 목표가 이제 향해서 잘 나가주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을 좀 강하게 했을 때는 이런 장대 양봉이 출현했을 때는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갔다가 이렇게 한번 접어줄 때, 이제 눌렸을 때, 이럴 때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말고 파란색에서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좀 더 효율적인 어떤 매수 타점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조 이하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기 매매 전략으로 이제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어디서 이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었냐? 노란색 선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노란 색깔 선 위로 올려놨을 때 이제 매수하셔가지고 여기까지 20% 정도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대응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란 색깔 선 다시 한번 12월 4일에 타점이 나와주게 되고요. 여기서 노란 색깔 선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하고요. 여기서 저항 맞고 하락, 여기서도 저항 맞고 하락, 여기서도 저항 맞고 하락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장 막판에 15시 부근에 노란색 선 위로 올려놨다. 그리고 다음 날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20% 이상 이제 슈팅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분할 매도로 이제 수익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란 색깔 선 단기 매매에서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 이제 일봉상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날 시초가 기준으로 여기까지 고가 기준으로 15% 정도 이제 현재 잘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여기 이렇게 큰 박스권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분할로 모아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봉상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장기간의 하락 추세를 여기서 이렇게 돌파를 했죠. 이 선을 여기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눌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 줄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봐볼 만한 종목이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노란 색깔 선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종가 베팅으로 제가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5시 부근에 어디서 사냐, 이제 노란 색깔 선을 이제 위로 이렇게 살짝 올려놓는, 뭔가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살포시 얹어놓는 이런 흐름을 좀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도 저항 맞고 하락, 저항 맞고 하락 하다가 이제 3시쯤에 이런 식으로 좀 올려놓는 흐름, 뒤에 다음날 이제 10% 슈팅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데서 분할로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란 색깔 선 무료 설치 방법은 하단에 QR 찍고 오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주도주급 종목들에 대한 뭐 추가 브리핑과 그리고 추가 단기 매매 전략은 제가 하단에 QR 찍고 오셔서 저와 함께 장중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이전에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를 해봤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다양한 전략들 중에서도 종가 베팅 그리고 눌림목 전략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 방법으로 공략해 주신 종목들 1차 목표가 모두 달성을 하고 또 2차 목표가를 향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궁금하다, 나는 정확한 타점에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화면 QR코드 그냥 스캔만 하시면 되는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활용을 하셔서 그냥 촬영하듯이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다양한 전략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방향성 없이 좀 장 막판까지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는 있었는데요. 어떤 종목이 강했는지 잠시 뒤에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그래서 오늘 장에는 어떤 종목들이 우리 시장을 이끌었는지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느끼고 있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테마군들이 있지만 그 강한 어떤 연속성을 띠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어제 시간에서도 괜찮았죠. 근데 막상 이제 오늘 장에서는 그렇게 강한 어떤 거래대금을 동반해서 주도주급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다른 어떤 테마들도 조금 그런 테마 연속성이 결여돼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시장에 이 수급이 좀 돌아줘야 이런 연속성도 좀 하루 이틀 정도 더 가지고 하는 추세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비중을 낮춰서 보수적으로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가 베팅을 위주로 공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어떤 테마의 연속성이 만약에 다음날 수급이 끊기면서 다른 쪽으로 다 쏠려버린다면은 일단 종가 베팅 하는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달갑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좀 예민하게 이제 보는 편이고요. 이제 오늘 시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예민하게 보긴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시장 상황을 고려하셔서 비중 조절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에는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로봇이 이제 산타 복장을 하고 이제 뒤로 백덤블링하는 그런 영상이 좀 화두에 올라오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관련해서 트럼프 취임식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업 대표들 이제 몇 분들이 초대가 되게 되면서 이제 관련 회사 주식들 마찬가지로 이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장은 사실 연말이기도 하고 또 내일 휴장을 앞두고 있는 날이다 보니까 그렇게 강한 종목은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보라 색깔로 칠해드린 클로봇과 신세계 IC 정도 이제 두 종목이 제일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재료의 연속성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트럼프 관련된 이슈도 아직까지 1월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테마주로서의 어떤 역할을 잘 해주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신세계 INC가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종가 베팅과 이제 D+1 매매가 뭐냐면은 오늘 이제 강했던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어떤 주도주급에 강했던 종목들을 이제 다음날
장 초반에 9시부터 10시 반에 우리가 눌림목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공략을 다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제 신세계 INC가 이틀 전에 이제 상한가, 어저께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해주게 되면서 이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을 주진 않았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눌림목을 주긴 했는데 그래서 D+1 매매 관점이 이제 어제 상한가를 갖고 강했던 종목이 오늘 눌림목이 오면 공략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가 하단에 이제 QR 찍고 오시게 되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 이런 식으로 눌림목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었고요. 그래서 여기 이쯤에서 제시를 해드려가지고 그 구간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 두 줄 그거 보시면은 이 사이에 이 공간이 이제 우리가 눌림목으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눌림목 타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쯤에서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는데 거의 저점을 찍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잘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이제 먹고 이제 이쯤에 제가 복귀를 했었는데 엄청 강한 상승세가 나와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는 거는 사실 10번 중에 뭐 10번 중에 2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강력한 슈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만약에 여기서 저도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데서 눌림을 받아서 여기까지는 다 못 먹습니다. 웬만하면은.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12시쯤에는 이런 데서 물량을 다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눌림목이라는 것 자체가 보통 3에서 4% 정도 보고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뭐 10에서 20%까지의 상승은 비중이 엄청 작은 거 아니면 사실 꼭대기까지는 버티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D+1 매매를 노려볼 수 있다. 근데 저는 이제 따로 좀 조심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시간대가 이제 10시가 지난 10시 이후가 되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11시 정도가 되는 그런 시간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눌림목에 대한 관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주가가 빠졌을 때 밑에서 받아주는 그 반발 매수세가 있어야 우리가 눌림목에 대한 그 반등 파동이 원활하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유동성이 활발한 어떤 시장의 시간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10시까지가 제일 활발하죠. 그리고 큰 손들도 웬만하면 10시 이후에는 잘 트레이딩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확 줄어드는 점도 여러분들이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시간대에는 유동성이 조금 빠지는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눌림을 받으실 때는 조금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대도 좀 매매를 하실 때 고려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차트상 어떤 눌림목 타점은 맞는데 조금 이제 비중을 줄이거나 안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제 추가 코멘트는 이제 드렸었습니다. 다만 이게 만약에 여기가 10시였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이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준에 맞기 때문이죠. 11시는 제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별로 피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저의 어떤 기준을 먼저 지키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추가적인 어떤 뇌동 매매도 좀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눌림목에 대한 그런 타점을 이런 식으로 D+1에서 잡아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이제 관점으로 종가 베팅 관점으로 이제 아티스트 스튜디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공부방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노란 색깔 선을 저항 맞고 하락하죠. 그리고 뚫지 못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3시 부근에 여기다 위로 올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좀 잘 보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 이제 종가 베팅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여기까지 하루 만에 이제 플러스 15% 정도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분은 이거를 잘 익절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종가 베팅을 잘 하게 되면 하루 만에 이런 식으로 좋은 수익률도 가끔은 때로는 가져가 볼 수도 있는 기회가 또 자주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란 색깔 선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VT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과 종가 베팅을 했고요. 이것도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런 흐름과 지금 비슷하죠. 여기와 이런 흐름과 그리고 여기의 흐름. 그래서 이런 식으로 15시 부근에 노란 색깔 선 위로 올려놨다. 이런 걸 잘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저항 맞고 하락, 이런 데서도 저항 맞고 하락. 계속 뚫지 못하다가 뚫어낸 데는 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슈팅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전조 신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VT는 여기까지 대략 10% 정도 또 상승을 이제 해주었는데
요즘 시장이 생각보다 이렇게 찍고 빠지는 종목도 많아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는 다 익절을 못했고요. 한 허리쯤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대략 뭐 2에서 3% 정도 이제 익절을 하고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란 색깔 선을 또 활용을 해보시면 된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막판에 이렇게 올려놓는 흐름, 종목들 흐름 잘 이제 관찰을 해보셔야겠고요. 비슷한 흐름이죠. 에이럭스 여기 15시 부근에 올려놓고 슈팅 분할 매도로 이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뚫지 못하고 저항 맞고 하락, 여기서는 이제 돌려놨고요. 그래서 이런데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15시 부근에 이제 보시면 됩니다. 15시 부근. 그리고 이제 골드라인을 말고도 이제 종가 베팅을 하는 방법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골드라인 말고 이제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요일 날 방송에서 여기서 종가 베팅 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금요일 방송에서 이제 결과값이 아직 안 나왔을 때 종가 베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여기서 이제 시초가가 좀 낮게 형성이 되는데요. 일단 그 시간 외에서 금요일 날 시간 외 거래에서 제가 이 종목이 이제 호가창으로 장난치는 걸 좀 봤었습니다. 그래서 22,400원까지는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좀 매도세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장 초반에도 이렇게 윗꼬리 피레침을 좀 자주 다는 것을 좀 관찰을 하는 거를 보고 이거는 이제 줄 때 좀 빨리 익절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종가 베팅해서 여기서 22,000원 부근에서 미리 빨리 매도를 했고요. 그래도 여기서 이제 3%가 조금 넘는 그런 수익률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도 종가 베팅을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굳이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안 보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1시간 정도만 집중을 해도 우리가 종가 베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뭐 종가 베팅에 대한 추가 코멘트는 하단 QR 통해서 오셔서 이제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테마가 강했었죠. 그래서 클로봇을 필두로 이제 기타 종목들 잘 따라와주는 흐름 이제 보여주었었습니다. 다만 거래 대금이 이제 1등주인 클로봇 외에는 조금 빈약한 모습이 있었죠. 상승률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오늘 장에서는 이제 비교적 강했던 종목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클로봇 이제 괜찮은 종목으로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노란 색깔 선 활용을 해서 장중 매매로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란 색깔 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돌파했을 때 이런 데서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탈했다가 다시 돌파했을 때 여기서 매수하시게 되면은 여기까지 3%는 이제 충분히 주는 그런 수익 구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분할로 이제 익절 챙겨 가시면 좋은 트레이딩을 전략으로 잘 접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관련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 취임식 관련된 그 테마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신세계 INC 그리고 신세계 푸드 그리고 남산 알루미늄 이런 게 하나의 어떤 테마성 종목들로 같이 묶여서 좀 잘 상승을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INC는 아까 전에 제가 여기에서 이제 눌림목 전략으로 이제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만 우리가 돌파 매매로 접근을 한다면은 이제 노란 색깔 선을 여기서 이탈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회복했을 때 여기서 이제 매수의 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3% 이상은 이제 가져가는 전략을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 매매 전략 잘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세계 INC를 이제 주봉상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을 제가 왜 오늘 좀 강하다라고 판단을 했었냐면은 주봉상 저항대가 이렇게 두 가지 선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이 14,150원이고요. 여기 그리고 1차 위에 쪽이 이제 16,700원 라인인데 여기를 일봉상 어제는 여기 1차 저항을 이제 상한가로 찍어주고 이제 오늘 장에 약간 시초가 때 밀렸죠. 근데 밀렸다가 다시 재돌파를 해 나가는데 이 주봉상의 두 개의 저항대를 오늘 같이 돌파해주는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주봉의 어떤 큰 타임프레임 같은 그 저항대 같은 경우는요. 웬만하면 엄청난 거래 대금과 힘 이슈 이런 걸 동반하지 않는 이상 두 개의 저항대를 한 번에 뚫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 만에 이거를 다 뚫어내는 거를 보고 좀 강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봉 외에 우리가 주봉에 대한 저항도 이제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시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주황 색깔 선을 보시면요. 제가 이제 고점 두 개를 이은 선들인데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저점과 저점을 이은 이런 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은 이제 잘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확산형 패턴이라고 해서 확산형 삼각수렴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삼각수렴이 이루어지다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주게 하는데 요즘에 이런 확산형 패턴으로 좀 개인들을 많이 털어내는 그런 흐름이 좀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비트코인에서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는 여기까지 지금 여기 추세선 하단과 여기 하얀색 선이 그 지지와 저항 매물대 라인인데요. 여기가 중첩되는 구간이 대략 89K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안 닿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려올 자리가 열려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89K를 여기를 이제 잘 지지를 하는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하방 이탈한다고 하면은 그 아래쪽 여기 이 장대형봉의 중심값이나 아니면은 여기 캔들이 뭉쳐 있는 이런 데까지도 이제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좀 단기적으로 이제 지지를 하는 흐름이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 노란색 선인 22평선을 이런 식으로 종가상 올라타는 게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 위쪽으로 좀 뻗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큰 그림에서는 저는 비트코인은 이제 단기 상방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시황과 뭐 기타 추가적인 인사이트까지 하단의 QR 통해서 챙겨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테마들 또 생겼다가 사라지는 흐름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는 테마를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신세계 INC 상한가로 마감을 하고 오늘도 9%대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 공부방에 오시면 전문가님께서 또 하나하나 선별해주고 계신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지금 바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면에 QR코드 크게 나가고 있는데요. 그냥 스캔만 하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그냥 QR코드에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잠시만 기다리면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그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도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만 공부방 들어오시면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케어를 해주고 계십니다. 공부방 입장은 방송 중에만 가능하니까요. 끝나기 전에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문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정진학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죠. 네, 이렇게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시장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설명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시장에 시간을 정해두고 이렇게 직접 대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루틴 같은 게 좀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저는 저만의 좀 시간적인 루틴을 정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원하는 것에만 좀 집중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틴을 어떤 방패처럼 잘 이제 두르고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을 하실 때 반드시 이 루틴이라는 것을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뇌동매매랑 어떤 나만의 그 확고한 그 관점이 훼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루틴이란 우리가 어떤 최고의 수행이나 뭐 주식으로 따지면 최고의 어떤 수익이겠죠. 그래서 최고 수익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간적인 절차들을 저는 저 나름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은 제가 주도주 눌림목 10시 반까지 활용을 하고요. 종가 베팅 대응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장 중간에는 웬만하면 뭐 매매를 잘 안 하고 상한가 따라잡기는 예외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상따는 이제 중간에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상따 위주로 매매를 하고요. 그리고 장 막판에는 종가 베팅 위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INC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이 시간대를 아까 전에 벗어나서 눌림이 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공략을 안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그 수익을 보려는 것보다 저의 어떤 루틴을 지켜나가서 매일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루틴을 잘 만들어 보시면 매매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1등주만을 공략을 합니다. 가장 센 1등주를 공략을 하려고 하고요. 제 기준에 오지 않으면 이제 매매를 이제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주도주를 이제 저는 매매를 하느냐? 강한 시장의 어떤 주도주가 상한가 들어갈 때 상한가 따라 들어가고요. 다음날 슈팅의 익절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다시 눌려서 눌림목에 오게 됐을 때 눌림목 잡아서 4% 정도 이제 익절을 하고요. 그리고 종가 베팅 타점 오게 되면은 종가 베팅해서 다음날 4에서 5% 정도 기대 수익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종목이 나왔을 때 주도주 단타 함께 이제 트레이딩을 해보실 분들은 하단의 QR 통해서 저와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는 장 초반과 막판에 매수하는 전략을 하고 계신데요. 아직 루틴 없으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부방 열려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 바로 스캔하시면 되는데요. 공부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 자료집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TV에 있는 QR코드 그냥 스캔만 해주시면 되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바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또 루틴과 함께 골드라인 기법도 활용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 골드라인 기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골드라인 기법은요. 여러분들이 단타랑 종가 베팅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바쁘시거나 특히나 직장인분들은 장중 베팅을 절대 하시지 마시고 웬만하면 종가 베팅이나 이제 시간의 거래를 이제 활용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앞전에서 미리 좀 어느 정도 설명은 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디서 사냐? 골드라인 돌파했을 때 3분 봉상 돌파하면은 매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3시 부근에 골드라인 위로 살짝 이런 식으로 살짝 올려놓는 흐름을 이제 예의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드라인과 거리가 멀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재료와 시장의 관심도까지 파악을 하시면 매매 승률을 조금 더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 종목을 이제 한 종목만 보시게 되면요. 뭐 유한양행도 이런 식으로 잘 상승을 해주었고요. 2번이나 슈팅이 잘 나와주었었습니다. 그리고 BHI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식으로 잘 상승을 해주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골드라인을 이제 돌파 못하다가 여기서 시초가 때 돌파를 하죠. 이런 데서 매수하면은 충분히 다음날 슈팅을 준다. 이제 분할로 익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DS 단석 같은 경우도 여기 3시 부근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골드라인과 거리가 가깝죠. 이렇게 15시 부근에 올려놓고 다음날 슈팅. 그래서 분할 매도로 익절 챙기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료 설치 방법 하단에 QR 찍고 오셔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골드라인 기법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QR코드로 입장하시면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또 전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마지막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이번 남은 시장 그리고 또 내년 시장에 대응할 만한 종목 어떤 거 가져오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은 이제 재룡전기 가지고 와봤고요. 일단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다만 어떤 수주적인 부분이나 뭐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저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변압기 관련된 종목으로 어쨌든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제 전기, 전력 관련주들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전력망 강화 정책의 수혜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위치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시가총액 크기 때문에 주봉상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한 파동의 어떤 큰 상승을 만들고 이런 식의 웨지 형태로 지금 눌려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웨지 패턴은 우리가 불플래그 패턴과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파동 이후에 눌림목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 나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제가 좀 보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 주봉상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이런 식으로 여기 상단 추세선의 저항을 맞고 빠졌다가 재돌파하는 어떤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여기 추세선 하단까지 다시 한번 터치했다가 돌파하는 이런 시나리오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두 번째 시나리오를 우리가 염두를 해둔다면 여기까지는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와 익절가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봉상에 지금 여기 단기 박스권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로 이제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고점을 형성하고 오늘 고점을 높여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쌍바닥 형태도 우리가 관찰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일봉상에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흐름 잘 관찰을 하시면서 분할 매수로 잘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눌렸을 때 매수하는 전략을 항상 잘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산타 랠리를 좀 기대를 했지만 이제 산타가 길을 잃었죠. 오다가 그래서 예측보다는 항상 이제 대응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주식시장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고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재룡전기 제시해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로는 62,9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32,25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 전문가님과 함께 장중에 대응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바로 들어오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쉽지만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목요일 이 시간에 더 똑똑한 투자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